안녕하세요. 성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도 시간. 오늘은 5, 6 샷이 발명과 특허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새롭고 밝은 모습으로 등장해 봤는데요. 오프닝을 조금 더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선생님이 적극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네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발명 그리고 특허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의 기술 수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여러분들 반드시 꼭 집중해서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차분한 톤으로 학습 목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발명과 특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죠. 이것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세 번째로 2번과 연계지어서 지식재산권의 다양한 침해 사례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에 대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 때마다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죠.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수업 초반에 좀 간단하게 복습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로 끊임없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수단이나 활동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의 형태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목재, 나무, 그리고 두 번째로 금속, 그리고 세 번째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었어요. 이 자원을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가공을 하고 이에 따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기술에서 추구하는 수단이나 활동이라고 했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 다음과 같이 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기술 시스템은 산출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바로 이 투입 요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공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결과, 산출물로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피드백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피드백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과 기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또한 이러한 기술의 영역은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 그리고 이러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발명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학년 때 이 발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이 발명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라든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명과 특허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 라고 말했던 윤호 동방신기의 멤버죠. 이 사람이 최근에 마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긴 마스크인데요. 지금 이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 마스크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해서 화제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덮개를 매번 쓰고 벗는 것을 우리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열고 닫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 제품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가 개발되고 출원되고 있죠.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 동안 앞으로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이 발명 혹은 특허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만 잘 따라와도 여러분들이 이 특허를 얼마든지 출원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우리 특허 출원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발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처음에 기술교과 오리엔테이션 혹은 과학과 기술을 비교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었죠. 그래서 디스커버리, 발견이라고 하는 것과 인벤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근접하고, 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교과에 근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몰랐던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내는 것. 그리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롭게 개선해내는 것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invention이라고 합니다. invention이라고 하는 어원을 살펴보면 앞에 있는 invent라고 하는 게 어떤 생각이나 새로운 것이 떠오르다, 생각해내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두 번째, 기존에 있는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선하는 것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발명이라고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한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발명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두 번째로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발명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발명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개념이 이 특허라는 개념입니다. 특허는 패턴트라고 하는데요.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발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했어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었죠. 자,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첫 번째 뭐였죠?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발명, 혹은 두 번째,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그렇죠.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선시켜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발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죠. 왜? 공유해야 하니까. 공유해서 내가 고안해낸 아이디어의 발명품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경제적인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죠. 그럴 때 바로 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특허라고 해요. 특허. 그래서 개념을 이어서 보면 새로운 발명에 대한 기술을 공개하죠. 그리고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국가에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특허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 성채쌤이 있습니다. 여기 성채쌤이 있는데 성채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걸로 한번 발명품을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성채쌤이 A라고 하는 특허 아이디어를 우리가 국가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 그래 너는 이 A라고 하는 특허의 주인이야 라고 국가가 인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순간부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특허를 온 세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선생님의 특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네가 만들어낸 특허에 관심이 있다. 그럼 내가 이 특허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그때 계약을 하는 거죠. 좋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특허를 너에게 1년 동안 쓸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단 나한테 1,000만 원을 줘라. 1,000원이고 1,000만 원, 1,000만 원을 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어떻게 돼요?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특허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특허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선생님이 앞서서 이 특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특허는 실제로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범주 안에 있는 굉장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특허뿐만 아니라 이 큰 개념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추려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하는 것이 선생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산업재산권. 어렵죠, 명칭이. 두 번째, 저작권.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 번째, 신지식재산권. 뭐라? 너는 또 누구니?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바로 이 저작권이죠. 이 저작권은 소설, 시나리오, 음악, 영화, 방송, 뮤지컬, 미술품, 조각품과 같은 간단하게 말하면 문화 혹은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바로 이 저작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룰 것은 바로 1번 산업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3번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표를 선생님이 다시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큰 범주의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1번 산업재산권, 2번 저작권, 3번 신지식재산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해 볼 수 있다고 해요. 먼저 이 산업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특허, 발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고요. 두 번째, 실용신앙권. 이것은 고안을 보호한대요. 이 고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내는 것을 우리가 고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그냥 간단한 차원의 개선, 이걸 우리가 실용신앙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외형, 형태, 디자인, 그리고 상표. 여러분들 상표 뭔지 알고 있죠? 우리가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문화나 예체능 활동과 관련있는 그런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을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앞에 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 신자 뜻이 뭐죠? 맞아요.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옛날 예전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면서 기존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던 것이 갑자기 경제적 가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운 법의 범주를 맡겨서 지켜야겠죠. 그리고 지켜서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겠죠. 그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범주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표를 살펴보면요. 특허부터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했죠? 빨리 커닝해요. 여기 산업 재산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상업 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특허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발명이에요. 발명 수준이 고도화된 것, 대발명. 발명에 대한 그런 지켜주는 제도를 우리가 특허라고 하고요. 실용신안은 이 특허에서 조금 더 작은 규모, 간단하게 말하면 소발명이라고 합니다. 소발명. 우리가 앞서 배웠던 용어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개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개선. 제품의 개선.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인. 형상이나 모양이나 색채. 이런 시각적인 요소 관련된 것을 디자인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런 표장이죠. 상표, 로고, 심볼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특허라고 하는 거는 엔진 제어, 무슨 시스템 굉장히 어렵죠. 딱 봐도. 바로 이게 바로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바로 특허입니다. 상대적으로 백밀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정 장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선해서 발명한 소발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형상들, 디자인, 그리고 이런 명칭, 제네시스, 그랜저 이런 것들, 브랜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상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존속기간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특허는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권 20년, 상표권 10년. 근데 유일하게 갱신이 가능하다. 앞서 특허의 개념을 봤을 때 선생님이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를 받는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다시 말해 이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특허를 예로 보았을 때 선생님이 낸 특허를 오늘부터 20년 동안만 선생님이 이것에 보다 주인으로서 권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선생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죠? 이때부터는 특허가 풀렸다라는 개념을 말하는데 특허가 풀린 순간부터는 선생님, 다시 말해 주인의 동의 없이 누구나 얼마든지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 그래서 이 20년 동안만 특허에 대한 권리를 선생님이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선생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지식재산권, 특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기 실용 상표권, 이 상표권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10년마다 갱신만 잘해주면 영구적으로 계속 쭉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로고가 있죠. 학교 로고가 있는데 이게 10년에 한 번씩마다 바꿔줘야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오케이. 근데 10년에 한 번씩마다 이렇게 우리가 갱신을 해서 얼마든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상표권입니다. 유일하게 상표권만 이렇게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이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우리가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너무 대놓고 답이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허입니다. 특허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 대발명의 수준이었죠.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의 형태나 모형이나 색채와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권. 그리고 세 번째는 징표와 관련된 상표권. 네 번째는 고안, 소발명 수준의 실용신안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화, 예체능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새로운 범주의 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의 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그렇죠. 너무 쉽죠? 정답은 상표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문자의 상표가 있고요. 여기 엄지척이라고 하는 페이스북만의 고유의 좋아요의 상표가 제시가 되어 있죠. 이외에 다양한 상표들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팡이 아이스크림이네요. 지팡이 아이스크림. 지팡이 아이스크림은 다음 중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자, 일단 지팡이 아이스크림이 문화예술 컨텐츠는 아니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 신지식재산권도 아니고요. 상표도 아니죠.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뭘까요? 정답은 바로 디자인권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스크림의 모양이나 형태를 이런 지팡이 형태로 바꿔서 만든 것이 이 지팡이 아이스크림이죠. 이것 또한 디자인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생긴 쭈쭈바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막대기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렇게 네모박스 안에 들어서 떠먹는 아이스크림 등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요. 신기하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번 그리고 2번입니다. 이 제품들은 뭐죠? 맞아요. 빨대예요. 빨대. 그렇다면 빨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자, 일단 확실히 아닌 것만 지워보면 상표는 아니고요. 저작권도 아니에요. 신지식재산권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뭘까? 색상이 다양하니까 디자인권일까? 아니면 실용신안권? 특허권? 뭘까? 알쏭달쏭하네요. 우리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1번은 정확히 말하면 빨대인 빨대인데 어떤 빨대죠?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쭉 뻗어 있죠? 맞아요. 1번은 우리가 흔히 일자 빨대라고 말해요. 일자 빨대. 2번은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그렇죠. 주름이 나 있죠? 그래서 2번은 우리가 주름 빨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2번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1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후에 2번인 주름 빨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고 2번인 거예요.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물이나 뭐 음료수와 같은 것들을 마실 때 우리가 불편함을 느꼈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빨대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게 됩니다. 발명.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빨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뭘로 보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특허권이에요. 특허권. 특허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빨대를 만든 거예요. 빨대. 빨대를 만들어서 이거 입이에요. 입. 빨대를 만들어서 먹는데 뭔가 불편한 거야. 항상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 빨대의 각도에 맞춰가지고 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빨대를 아예 여기 입 모양에 맞게 만들어 버리자 라고 해서 고안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주름 빨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름 빨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일자 빨대의 일부분의 기능을 개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 실용 신안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용 신안권 같은 경우에는 소발명, 기존에 있던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발명, 그리고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우면서도 되게 재밌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다음과 같이 이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지식재산권의 보호나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없이 존재하는 제품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그 제품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있냐, 아니면 기간이 지나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어버렸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이렇게 지식재산권 범주 이내에 있는 제품들이다. 누군가는 법적으로 저 제품에 대한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수록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돈이 지급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음 문제는 음원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로 버스커라고 하는 가수의 벚꽃 엔딩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죠. 예술, 문화, 예체능 컨텐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이 저작권이었습니다. 이 저작권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얼마냐면 70년이에요. 70년. 근데 이게 그냥 70년이 아니라 사후 70년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시 말해 이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가수가 있어요. 제이씨. 가수 제이씨가 있다고 하면 이 가수 제이씨가 이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음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는 이 사람이 죽은 후 70년까지예요. 죽은 후 70년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저작권이 재산으로 그 주변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난 사후 70년 동안까지 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죠? 굉장히 오래된 노래들, 다시 말해 어떤 저작권자가 있는데 이 저작권자가 죽은 지 7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런 음원은 우리가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재밌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펭수입니다. 출처는 EBS고요. 선생님은 바른 저작권 사용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펭수라고 하는 것, 캐릭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캐릭터는 다음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할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정답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신지식재산권입니다. 펭수는 신지식재산권이에요. 펭수뿐만 아니라 캐릭터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우리가 예전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던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는 이런 캐릭터와 같은 것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윤택해지면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범주의 대상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캐릭터가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과 다르게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굉장히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보호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두된 게 바로 이 신지식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 신지식재산권 범주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바로 이 신지식재산권 범주로 간주된다라고까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많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네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참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런 특허 제도도 국가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은 선발명주의. 여기서 차이점은 출원이냐 발명이냐의 차이점이겠죠. 출원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가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래 네가 주인 해라 라고 국가의 인정을 먼저 받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먼저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람. 반면에 선발명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인정보다는 내가 이것을 먼저 연구했다라고 하는 기록,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고 이것의 주인을 판단하는 걸 우리가 선발명주의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여기 창덕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창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창덕이랑 창순이랑 같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A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창덕이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몰래 국가에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이 A라고 하는 제품을 발명했으니까 내가 이 국가에 신청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 국가에서 그래 창덕아 네가 먼저 신고했으니까 너가 주인 해라 라고 인정해버리는 게 바로 선출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선출원주의. 이게 한국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럴 땐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그렇죠. 다음과 같이 누가 먼저 발명했고 그 제품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국가에 신고한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다시 말해 국가에 신고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우리 고려해서 선발명주의, 다시 말해 그래 먼저 국가에 신고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진짜로 이걸 발명한 사람에게 이 주인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 대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증거 자료, 기록이나 증거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선발명주의입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이 두 가지 제도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세 번째, 이런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침해 사례에 대해 우리가 조사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과제로도 제시를 했으니까 설명을 좀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닌텐도 스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침해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 회사인 거죠. 이게 어떤 특허 소송이 있었냐면 우리가 게임 바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대요. 이건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컨트롤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곳에 특허를 취득했대요. 특허. 높은 차원의 고발명이죠. 특허를 이미 2015년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허를 2015년에 취득했으면 여기에 플러스 20년을 하면 최소 2035년까지는 이 회사가 이 특허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 전에 만약에 이 특허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 회사의 동의를 거쳐서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금액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닌텐도 스위치에서 다음과 같은 특허를 우리가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등장한 거죠.
자, 상단을 보면 게임 바이스에 있는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운데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컨트롤러를 결합해서 만드는 방식의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에 대한 이미지 또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몇 년 뒤에 이 닌텐도 스위치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고 해요. 선생님도 정확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하기 애매하지만 우리가 얼추 봤을 때 너무 형상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그래서 이 해당 특허는 태블릿 양측에 컨트롤러를 장착해 사용하는 방식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닌텐도 스위치의 탁찰식 컨트롤러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해서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법원에 요청을 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바로 변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특허법과 관련돼서 변호사처럼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변리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변호사가 전문직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 썼을 때는 이러한 사전의 동의와 계약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특혜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소송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바로 법적 분쟁이라고까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재밌죠?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여러분이 조사해서 과제로 제출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발명과 특허의 개념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개념과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개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특허라고 했다. 근데 이 특허는 알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 중에 하나였고 그 일부에 해당하는 특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종류와 특징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가장 큰 범주에 있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었고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었다. 첫 번째, 산업재산권, 두 번째, 저작권, 세 번째, 신지식재산권. 그리고 이 산업재산권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특허, 두 번째, 소규모의 실용신앙권, 세 번째, 디자인권, 네 번째, 상표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다. 이거 반드시 꼭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특허 침해 사례 우리가 닌텐도 스위치를 예로 들어보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조사해서 정리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과제는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팀즈 폼즈의 과제를 선생님이 퀴즈형으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선택형, 단답형 등의 여러분들 과제를 풀게 되고요. 이 퀴즈 끝에 선언술형 과제를 하나 제시해 두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침해 사례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조사해 보고요. 이것을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복붙이라고 하죠. 복붙 절대 안 됩니다. 복붙은 선생님이 과제를 안 한 걸로 간주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선생님이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침해 사례를 읽어보고 이것을 3-4줄 정도로 요약한 다음에 제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이 거듭 강조했어요. 긴 내용을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 꼭 볼 거예요. 요약 정리 했는지 안 했는지.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